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정재현 멘토님, 시장 오늘은 강보합세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시장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아침에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이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래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단행이 됐어요. 요거까지 해서 좀 상세하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은 지금 거의 보합 수준까지 일단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 카드를 좀 꺼내들었다는 얘기죠. 0.25%를 인하를 했습니다. 2% 이하, 기준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좀 꺼내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마도 자금의 상당 부분들이 증시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썩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좀 내야 된다라는 것, 즉 계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군들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혼조세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밀려 내려오고 있는 대신 SK 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이나 삼성 SDS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융주 쪽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증권 섹터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일단은 이러한 추세적으로는 당분간 아마도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전히 세계 시장에 보게 되면 유동성을 풀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아도 된다. 그리고 대형 섹터보다는 아직까지도 일단 중소형주들이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침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든 단행이 되지 않든 시장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안 되면 또 그 다음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죄송합니다. 기대감이 작용하는 하루가 될 테고, 금리 인하가 되면 거기에 또 부합하는 시장의 어떤 하루가 될 것이다. 결국은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반납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는 결론, 그 부분만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계속해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 장세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관리 종목 탈피에 대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예견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현대페인트입니다. 현대페인트가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즉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데다가 대주주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어떤 그 지분들이, 지분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 구조가 왜 바뀌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떤 이 현대페인트의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투자 관점 그리고 이 현대페인트 때문에 굉장히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실 서울경제TV로 전화를 하셔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지 않았던 종목군은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S넷, 코콤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갈 때는 여러분들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현대페인트가 조금 빠지니까 굉장히 항의성 글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심심찮은 유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100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 PD님께 억울한 하소연 이런 것들 억울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차익이 아니고 손절을 확정짓지 않으면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어떤 현대페인트의 향후 귀추가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정준 멘토님. 네. 현대페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눈 멀쩡히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현대페인트와 같은 낙폭 과대된 종목군에서 또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인 어떤 관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힐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조강 페인트 부탁합니다. 아, 조강 페인트요? 예. 조강 페인트. 매수가는요? 13,500원 20%. 13,500원 20%. 20%? 예. 왜 하필 또 조강 페인트입니까? 현대 페인트 얘기 드렸더니 조강 페인트를 잡으셔서 이렇게 또 어떻게 됐든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네요. 그죠? 네. 자, 페인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특히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 가격대가 지지대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예. 11,500원 부근까지. 그런데 이걸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일봉인데, 자, 요거를 월봉으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전 고점대 0 부근에서 지금 밀릴 수 있는 구간대까지 충분히 왔죠? 예.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왜 따라가셨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저항대가 명확히 보이는 자리대에서 저는 왜 따라가신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쉽게 돌파되리라고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어머니. 예. 제가 뭐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아니요. 예.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저항대가 보일 때는 정고점이라든가 이런 게 보일 때는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고. 굳이 좋은 종목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거기서 따라가다가 저항에 맞고 밀려 내려오거나 이쪽에서의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수반됐습니까? 그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2012년도 이 급등 나왔을 때 이만큼 거래량이 수반된 거예요. 이때 조강 페인트가 왜 올라왔느냐 하면 아시죠? 대선 관련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뻘쩍상거리면서 떨어진 거고 지금은 이제 그나마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구간에 소화해야 될 매물대가 많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수반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구간에 매물 소화를 하려면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길게 나온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왜 따라가셨냐는 얘기죠. 뻔히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왜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어머니도? 본인도 스스로. 예. 이렇게 설명 들어가면, 저거 내가 왜 따라갔지?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근데 설명 듣기 전에는 호가만 막 보고 있으면요.
지금 이거 못 따라붙으면 못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따라들 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과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힌 것, 저항에 부딪히면 이게 빠지겠다 하는 게 명확한 구간대에서는 굳이 좋은 종목들을 뭐든지 많은데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죠? 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네. 자,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네. 자, 이거는 여기 무너지면 일단은 손절을 하고 나와야 돼요. 11,000원 부근입니다. 11,1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이까지 밀려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9,000원 부근까지. 그럼 손실폭이 너무 커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11,100원도 사실 어머님한테는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 쪽이에요. 그죠? 네. 그 손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구간에 손절하라고 해도. 그러면 쭉 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9,000원대 부분까지 밀려 내려오면 이게 설사 다시 올라온다 할지라도 어머님 수익으로 빠져나오시지는 못할 거예요. 심리상으로. 거기서 흔들거리면 아이고 조금 손실 줄였으니까 팔고 나와야지라는 생각부터 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종목군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손절선은 11,100원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11,100원을 터치 안 하고 올라오게 된다면 반드시 13,8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매도하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갭으로 띄우면은 그땐 들고 가셔도 되는데 갭 상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점상 한가가 아닌 다음에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전고점대 영역에서 분명히 밀리게 돼 있는 자리대, 즉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자리대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3,800원 부근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매매하시기 없기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인성정보요. 인성정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5,750원입니다. 5,750원이요. 네. 언제 이게 매수하셨나요? 최근에 네. 매수하셨나요?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되셨어요?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갈 건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부침이 심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성정보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 잘 몰라요. 헬스케어 섹터에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어떤 기업인지를 모르시게 되면 기업 분석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충 좀 나와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정보기술 인프라 솔루션 공급하는 기업이네요. 클라우딩 컴퓨팅 이쪽 사업도 또 하고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성정보가 헬스케어 사업 쪽도 영위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실적이 2014년도에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주가가 탄력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 헬스케어 쪽 사업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볼 그럴 섹터는 아니라 좀 네.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매수 단가도 5,750원 정도면은 나름대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요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럼 이제 하락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기간 조정을 받거나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헬스케어 네. 쪽이.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일단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한 6,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네, 6,500원 정도가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 라인대고요. 네. 네,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8,000원 정도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여러분들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페인트. 자, 오늘 사도 되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글쎄요. 자, 충분히 아직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사도 무방한데, 자, 금일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만약에 혹시나 눌림목을 주거나 하면, 분명히 사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겹쳐져 있어요. 일단은,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좀 옮겨갔죠. 그러면서, 대주주 변동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동사에 어떤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사업들이, 나올 것들이 눈에 보일 만한, 사업 추가 목적들이 좀 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공시에서 밝혀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회사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담보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왜 자신있게 얘기 드린지도 이유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유, 한국화물을요, 작년에 네. 아는 지인이 네. 샀다고 사보라 그래서 처음 한번 사봤어요. 샀는데 네. 이렇게 계속 빠지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요즘에 TV 여기 이거 그냥 보고 있으니까 앵커님도 네. 잘 아셔갖고 전화가 영 안 돼서 오늘 좀 한번 내가 오늘 됐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작년에 8,200원 줬고요. 얼마요? 8,200원이요. 8,200원?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100% 처음 거기다 다 그냥 샀거든요. 아, 그냥 다 매수를 하셨어요? 예. 8,200원 정도면은 지금 손실이 조금 나고 계시네요, 일단. 네. 8,200원 정도면은 지금 한 20% 가까이 손실 중이실 것 같은데요. 20% 조금 안 되겠네요. 네. 일단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네.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 뭐 230억대, 2013년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단기 순이익은 한 200억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한 30% 이상 좀 증가가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네. 기업이 지금 보게 되면 본행제 쪽, LNG 가스나 이런 통 같은 쪽의 보온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조선업황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발주량도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일단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그런 상황들인데 네. 아마도 여기서 조정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조금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지고 가세요. 네, 조금 또 더 요즘에 올라가다 또 빠졌다 올라가다가 빠지는 것 같은데. 주가가 네.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추세가 살리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게 되면 한 6,000원대 초중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만 조금 참으시면 네. 아마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앵커님 이거 그러면 더 살려면 더 물타기를 하면 언제 해야 돼요?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요? 네.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로 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괜찮을 방법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아름다운, 우리 또 아나운서님을 뵈야 될 시간입니다.
김보람 아나운서님 나와주십시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일단 갈피를 잡지 못했던 증시에는 잠시나마 단비가 되어줬습니다.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다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인 오늘 일단 만기는 무난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 초반 계속 내렸었던 증시는 어제 바로 수요일장에서 양봉으로 낙폭을 많이 줄인 채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등 일단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70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979포인트에서 약보합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10시 구간 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전환하면서 198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90선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전환하자 상승폭도 많이 줄어들면서 결국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51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320억 원 정도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675억 원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매수 물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1,000억 원 이상 사고 있습니다. 장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반등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오늘장 3거래일 만에 2.8% 정도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 잔중에 반등하다가 1.6%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한국전력도 3.7%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7% 정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2.7% 나란히 내리고 있고요. 어제 제일모직과 삼성 STS가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지분 이슈로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장중에 삼성 STS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이내 1% 하락, 제일모직도 3.7% 추가적인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만 빨간불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폭은 큰 상황인데요. 1% 이상 오르면서 62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약세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1% 이상 상승이고요. 현재 찍는 지수대가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628.29포인트 가리키면서 1% 넘는 상승 움직임입니다. 장중 수급의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7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300억 원 가깝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만 팔고 있는데요. 59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 흐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1.9% 오르면서 12만 3,500원대까지 오르면서 12만 원대에 대한 지지는 확인해주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0.4% 상승, 동서와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1% 상승으로 마무리 예상됩니다. 어제 상승했던 메디톡스도 2거래일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CJ E&M도 상승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쪽에서도 3.7% 반등이 나오고요. GS 홈쇼핑이 0.18% 상승. 하지만 CJ 홈쇼핑은 여전히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과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의 인하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증권주와 건설주에 호재가 되죠. 하지만 이러한 호재가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이 강보합권 마무리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이 4% 가까이, 메리츠종금증권이 5%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의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주보다는 상승폭이 큰 상황인데요. 현대산업이 4.7% 정도 오르고요. 대우건설이 2% 정도,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1% 이상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가 악재로 반영되는 은행주와 보험주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은행 업종이 4%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업종이었는데요. 신한지주가 3% 이상 강세고요. KB금융이 5%,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3%, 우리은행도 4.6%로 강하게 오늘 움직여줬습니다. 이어서 보험주도 확인해보죠.
삼성생명이 1% 오릅니다. 삼성화재도 4.5% 상승 마감,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까지 1% 이상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국 기업주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CKH가 3.6%, 왈리가 3.5% 상승이고요. 이스타아시아홀딩스가 상한가 가까이, 웨이포트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스타아시아홀딩스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이 경영권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호재가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동부로봇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강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까이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8,460원의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동부대우전자에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예상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장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 0.7% 하락하면서 1970선도 방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96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확인해보죠. 반면 코스닥은 강한 움직임 지키면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627포인트로 0.2%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예상 지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예, 드디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는데요. 갑자기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코스피가요, 8포인트 가까이 밀고 내려온 8.1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9포인트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막판에 그것도 동시호가에 왜 이렇게 밀었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선물 때문에 현물에서 매도를 추리하면서 선물의 마감을 좋게 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재면서는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이 동시만기일이죠. 동시만기일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1,900억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약 한 500억 가까이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 쪽은 3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지수에 대한 그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 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조금씩만 밀어내버려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동시반기 포지션 자체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은 사실 상방 쪽을 좀 구축을 해놓고 있었죠. 기관 쪽에서는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뭐 이 표현들을 하게 되면 네 마리 마녀의 심술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일단 조정을 받았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오늘도 무난히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생각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 내일부터는 아마도 시장은 다시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섹터는 기회를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들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압축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점 낙폭을 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네 마녀의 심술보다는 네 마녀의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금일도 또 박스권 내에서의 상단을 하루 만에 내렸다가 하루 만에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대비 굉장히 종목적으로 강한 장세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뻔합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바이오시밀 관련주들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회복을 해놨고요.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도주군에서의 순환적, 이제 매수세가 이쪽으로 옮겨 탄다는 것밖에 없지, 지수적으로는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종목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좀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 너무, 일단 화랑장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종목군들은 지금 구간에서 놓쳐버리면, 정말 위쪽에서는 잡지 못한다는 심정으로 조금은 더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대우조선 해양 31,000원에 20% 매겨놨는데, 3만 얼마요? 31,000원에. 네. 그래가 먼저 3만 5, 6천 할 때 더 간다 해서 안 팔고 놔뒀다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싶어서 전화 걸었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버님? 20%. 20%요? 네. 주가가 18,800원까지 일단 빠졌어요. 그죠? 예, 그럼 지금 계속 빠지네요. 근데 지금 아버님이 일단 말씀하실 때 보니까 35,000원대에서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시기를 놓쳤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예. 조선 섹터들, 이 종목군들만 보게 되면 예. 그나마 괜찮은 게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그리고 네. 현대미포하고. 예, 그래도 자꾸 좋게 나오긴 나왔었던데. 네. 근데 이제 하락 추세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벗겨낸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예, 보시게 되면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죠? 네. 일단 이 얘기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15,000원대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걸로 보여져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 얼마만큼 이제 견딜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기다리는 거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31,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한 1년 이상, 1년 가까이 일단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제법 됐어요. 많이 됐어요. 그러면 눈 딱 감으시고 올 연말까지만 좀 들고 가세요. 예. 그러면 그래도 손실폭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조금 더 버티셨다가 네. 한 21,000원대, 21,000원. 네,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아시겠죠? 네, 그때 좀 전화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 뭐 부산 내려오신다는데 뭐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아, 예, 그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근히 인기가 많으십니다. 정전 멘토님께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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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크리스탈 궁금합니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46,000원에 샀습니다. 크리스탈을 46,000원이에요? 예, 예. 이게 46,000원 간 적이 없는데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 3주 된 것 같은데요. 14,000원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 14,600원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너무 당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14,6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입니다. 이 회사에서 뭐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 앞에 좀 실제 요 앞에 뭡니까 신작 그게 발표돼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좀 앞에. 예. 그때 샀습니다. 그 이게 신약이 이게 지금 바로 매출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좀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봐니까 좀 갈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이 회사 지금까지의 실적은 아시죠? 뭐 계속 최근에 적자입니다. 들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보니까 안 좋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되게 안 좋아요. 계속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적자가 지금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예. 자본 잠식 자체가 불가피한 기업이에요. 그죠? 예. 그런 적자가 유지된 기업을 따라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명확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저 앞에 살짝이 그때 한참 좀 올랐었거든요, 그때. 네. 발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서 따라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 예. 예, 지금 보니까 좀 그냥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뭐 여기서 어떻게 손절하겠어요? 이만큼 손실이 그렇게 났는데. 그죠? 예, 14,000원대까지는 좀 가기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11,500원만 지지가 잘 되면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14,500원대 이상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 이 회사 보게 되면 전에도 한번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한꺼번에 시행했어요. 예. 그죠? 이거는 유증을 성공하기 위한 무상증자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의 유동성적인 측면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예.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잘 빠져나오시면 예. 다음부터는 제약은요, 이런 게 있어요, 젊은이. 예. 제약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약들이 다 유통기한이 있죠, 그죠? 예. 어머니 집에 놔둔 오래된 약을 드시진 않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주를 받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이게 실적이 안 받쳐주면 결국은 뼈쪽산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제약주는 사실상 개인들이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제약주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 제약주 처음 사봤거든요. 예. 어려워요, 사실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진짜 장기로 지고 가려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을 가야 되고, 예. 단기로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을 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그게 조금 우려가 돼요. 이게 갑자기
거래 정지가 걸리면서 예를 들면 자본 잠식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 감자, 그러니까 감자에 대한 얘기가 나버리면 예. 그때는 어머니 진짜 이게 크게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14,000원 정도만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를 지켜주는 거 한번 봐보세요. 11,500원 부근이에요. 여기가 안 지켜지면 안 돼요. 안 지켜지면 이 박스권에서 이 하단 부근인 여기입니다. 9,600원까지 밀린다고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크게 올라갈 자리대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지,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좀 손절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반등시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은 지금 11,5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예 밀어버리시고 손절해버리는 것도 또 괜찮은 전략입니다. 11,500원까지 내려가 버리면 아예 손절해야 된다, 그죠? 예, 종가에서 11,500원을 밀고 내려왔다. 예. 그러면 진짜 이제 아예 손절하고 그냥 속이 상하더라도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현명한 전략 같아요, 저도.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그죠? 지금은 반등 할 것이 좀 어렵겠다, 그죠? 아무래도, 그죠? 지금 여기 지켜줘야 돼요, 일단은. 11,500원은, 그죠? 예,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가입니다. 종가상 안 깨면 들고 가시면 돼요. 종가상 깨면 그날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한솔 홈데코. 한솔홈데코요. 예. 매수 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920원에 40%요. 1920원에 40%. 4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냥 누가 좋다 그래서. 아, 누가 좋다고 그래서? 예, 예, 친구가. 친구분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나요? 그거는 말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예.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친환경 무슨 자재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집에 친환경 무슨 관련주 아닌가요? 건축, 건자재 쪽이라고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건축 시장, 주택 시장 좀 회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네. 일단 바닥권역에 있는 그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근데 조정을 조금 더 염두를 해 두시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시게 되면 바닥권역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요거는 일단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일단 조정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조정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아마도 한 1,700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하락 추세 때를 벗겨냈어요. 벗겨낸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네. 거의 보게 되면 한 1,700원대 초중반 정도면은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2,100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여력은 남아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보면 부동산 시장도 나름대로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 있고, 지금 건설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건자재 쪽 섹터도 나름대로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여유 있게 좀 잡아드릴게요. 1,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1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네. 그 부근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물타기 해도 되겠어요? 40%인데 더 하고 싶으세요? 비중이 40% 아니세요? 예? 비중이 40% 아니세요? 예, 맞아요. 비중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이 커져버리게 되면 네.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700원대 정도, 1,700원대 초반이죠. 한 1,700, 한 3, 40원 정도? 그 자리대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네, 2,000원 정도 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콤 매수가는요? 17,500원에 100%. 집에 돈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예. 실컷 얘기 드릴 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이걸 17,500원에 잡으십니까? 할 말 없으시죠? 예. 예. 17,500원에 잡으신 건 돈 좋은데, 예. 비중 100%를, 글쎄요. 굳이 이 구간에서, 이거 앞으로 전망하고 손절가를 하게 되면 얼마 선에서 손절할까 싶어가지고 문의드렸습니다. 속상하시죠? 예전에 뭐 한참 5,000원대 얘기할 때 그때 따라갈 걸 그때는 안 보고 있다가 따라 붙었는데 또 손실로 가버리고 속상하시죠? 예. 근데 그 마인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잘 올라간다 싶어 따라 붙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지면요. 다시 22,700원 가겠지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 하면 다시 5,000원까지 꺼지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죠? 심리상으로 그래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따라 붙으면 늘 수익은 짧게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손실은 크게 해갖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상으로 자꾸 밀린다는 거예요. 성장성은 이 회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회사가 성장성이 남아 있다 한들 5,000원에서 단기적으로 22,000원까지 뛰어올랐어요. 300% 훨씬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거를 이 구간에서 따라간다? 웬만큼 그 강심장 아니고는 못하는 짓이에요. 저희 전문가들도 아마 못하는 짓일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충심으로 얘기 좀 드릴게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녹아나는 건 선생님 돈이에요.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손절선을 이거 잡아드리면 이게 성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절선만 탁 터치하고 또 올라올 가능성도 너무 많아요. 이 정말 애매모호한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16,600원하고 18,200원 사이입니다. 더 간다 할지라도 일단 18,200원에는 팔고 나오세요, 선생님. 예? 아니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리고 지금은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밀렸다가 갈 수 있어서 참 그건 걱정입니다. 15,300원 부근까지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심리적으로 후달리시겠죠, 그죠? 예. 아니에요? 아우,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참 갑갑한데요. 일단 들고 와보세요. 18,200원에
비중 축소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예, 그리고 예. 프로그램 열심히 보시고 절대 다 올라간 종목 따라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짜 이번 강연에 가서 여러분들께 이런 자세한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수건 돌리게 하는 구간, 순례대로 들어가시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날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정예사단이 같이 강연회를 합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 1577-7451번입니다. 자, 그 다음날 바로 정전 멘토님께서 또 혼자 부산에서 또 강연을 하십니다. 자, 정전 멘토님. 예, 이번 주 일요일은 이제 저 혼자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NH투자증권 부산 서면 지점입니다. 2층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지하철 1호선이죠.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좋을 때 공부들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오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어렵거나 시장이 좋거나 저희는 한결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진심이 언젠간 통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방송과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의 생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